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순천시는 국가정원 1호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원 문화의 역사를 새롭게 썼는데요. 올해는 잘 다듬어진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올 한 해 생태와 에너지, 문화의 융성을 통해 더 큰 순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새해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습지센터 건립과 순천만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 디자인전도 자질 없이 준비해 국가정원 1호의 가치를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새해에는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통해 완성된 500만 바잉파워의 바람이 지역 경제를 더욱 뜨겁게 달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원년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친환경 에너지타운, 열병합 발전소 건립 등 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세계 생태문화 아트 페스티벌과 전국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유치, 기적의 예술촌 조성 등을 통해 문화를 꽃피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2016년 병신년, 순천시가 생태와 에너지, 문화를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아시아의 생태문화 수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 동부 해상에서 발생한 오염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모두 24건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기름 유출량은 99% 줄어든 6.6kg로 집계됐습니다. 해경은 우이산호 충돌 사고와 같은 대형 선박 사고가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아 유출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영 오염 사고의 원인으로는 작업 중 부주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 침몰 등 해난 사고 8건, 시설 파손 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수 산단 취업 등용문으로 각광받고 있는 여수시 테크니션 스쿨에 취업 희망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1일 테크니션 스쿨 개강을 앞두고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듯 35명 정원에 451명이 응시해 1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테크니션 스쿨은 9개월 동안 여수 산단 기업의 채용 요건에 부합하는 인성과 현장 실무 교육에 나서는 학업 과정으로 지난 6기까지 교육을 마친 198명 가운데 169명이 산단 내 기업에 입사하는 높은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에너지 절약 공공부문에서 순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2015년을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생산, 교육, 복지, 생태, 관광 등 5대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오는 2020년까지 전력 에너지 자립률 1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 많은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2015년 사회조사 내용을 최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지역 3가구 가운데 1가구가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였습니다. 특히 70살 이상 고령자 절반 가까이는 50만 원 미만의 돈으로 한 달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식료품비가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비, 주거비 등의 순이었습니다. 70살 이상에서는 보건의료비, 40대는 교육비 부담이 컸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39만여 명으로 전체 20.5%를 차지했는데요. 전남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는 팍팍한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처럼 어려운 생활 여건 때문에 여가 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스포츠나 레저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7명이 넘는 주민은 공연을, 8명이 넘는 주민은 전시회를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습니다. 26.6%가 10점 만점에 5점을, 20.2%가 7점, 18.2%가 8점을 주었습니다. 평균 6.5점으로 지난 2012년 7점을 기록한 뒤 3년째 같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남 지역 9,500여 가구를 표본으로 방문 또는 면접 형태로 지난 8월 24일부터 12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시, 군과 산하기관 등의 정책 기초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삼성전자 광주의 냉장고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쩌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이어 세탁기, 에어컨 라인도 추가 이전이 예상된다는 광주시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을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던 지난해 말,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연구기관과 기업체 등 11개 기관이 꾸린 TF가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문건은 삼성전자가 광주의 가전 생산 라인을 연차별로 베트남 호치민시로 옮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가형 세탁기와 냉장고 생산 라인을, 내년까지는 에어컨 생산 라인 이전이 결정됐다며 올해 5월까지 광주 사업장의 생산 라인의 20%가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을 바탕으로 올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 물량이 3에서 4% 추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7월부터 가동되는 베트남 호치민시의 새 삼성전자 공장의 생산 품목이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광주 사업장의 품목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우려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추가 이전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저 문건을 작성할 때 광주시나 관계기관 어디서도 삼성 측에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광주시의 예상대로 생산시설의 해외 추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같은 지역 경제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공유 수면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 등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지방수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지역 내 공유 수면 점용 사용시설 29곳을 점검한 결과 묘도에 무단으로 설치된 철제 구조물 1개와 해안가에 방치된 선박 세척 등 모두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씨에 대해 원상 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방치 선박의 소유자를 확인해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새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역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8개 기술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한 뒤 모두 3억 원을 들여 맞춤형 단계별 기업 지원과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